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1년간의 정책을 보면은 이건 관권 부정선거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과 예상 집행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어제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공정선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요새 투개표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도하의 국가 공권력 남용, 사상 최대 규모의 관권 선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투개표 부정이라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인 젊은 사람과 노인들이 투표장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참 문재인도 한심하지만은 이 음모론자들은 더합니다. 이거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최근에 읽은 사설 중에서 가장 날카롭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이 모여가지고 공정선거를 발표를 했다.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서 공정선거 발표했다. 이거 뭐에 비유해야 됩니까? 이거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놓는 격 아닙니까?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장본인들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사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그 직후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도 열렸다. 읽어보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공명선거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나 회의가 하나의 연극처럼 보이는 것은 문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이 불법적 선거 개입에 앞장서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 개입, 금품 수수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다. 3대 선거 범죄는 바로 이 정권이 그동안 선거에서 저지른 불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게 간단하게 줄이면은 문재인 정권 자체가 부정선거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은 문 후보 최측근과 공모하여 댓글 여론 조작을 무려 4,133만 회나 벌였다. 이를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론 조작을 한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찰을 시켜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나온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사람들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을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선심성 공사 약속을 했다. 선심공사에 거추장스럽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투표 직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며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지시를 일부러 내렸다. 유권자들에게 곧 돈 뿌린다고 한 번 더 환기시킨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문 대통령은 세금 28조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주겠다며 공개적으로 표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돈선거를 벌린 사람들이 금품 수수를 중점 단속한다고 한다. 이날 공명선거 장관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가 희극적인 현상이다.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다. 박 장관은 아예 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공언한 사람이다. 정치인을 선거 주무장관으로 둔 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다. 문 대통령이 굳이 민주당 의원을 선거관리 핵심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뭐겠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재판의 주심이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캠프 출신 선관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 무리수를 두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지금 한은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하여 여당의 돈선거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선거를 말하니 후한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습니까? 딱 부러지는 사설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판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제2의 4.19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국민저항권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할 때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물리력을 행사해도 그것은 정당한 게 됩니다. 왜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불의한 정권, 불법한 정권의 독재를 막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맨몸으로 저항하고 나오는 그게 우리 역사에서 바로 4.19입니다. 4.19. 4.19가 국민 저항권 행사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리하여 4.19로 인해 가지고 그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자진 사퇴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한 걸음을 더 크게 내디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960년입니다. 1960년이면 62년 전 일을 지금 상기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62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반동 세력이라고 그러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역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목표는 자유의 확대입니다.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중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입니다. 이 투표권의 정당한 행사를 권력 잡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의 힘으로 방해하려고 할 때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늦지 않았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는 뭐냐? 중립 내각을 구성하든지 최소한 법무장관하고 이 누굽니까? 선거준비부 장관, 안전부 장관 두 사람은 바꿔야죠. 두 사람은. 그러지 않고 첫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고 제2의 4.19가 난다. 윤석열 후보가 크게 당선되면 그 뒤에 문재인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발칵한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꿈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달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비리를 그럼 경찰, 검찰, 공수처가 눈 감고 있으란 말입니까? 역사의 법칙 아닙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전 정권의 비리를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 그러나 문재인은 그 도를 넘어가지고 정치 보복으로 갔지만은 윤석열은 정치 보복 안 한다. 그러나 적폐 수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왜 기분이 나쁘죠? 오늘 이거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이 모여서 공정선거 발표했다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겁에 질려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은 그 이름 석자는 문재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